서비스 기획자나 뭐 UX 기획자, 뭐 UI 기획자 정확하게 어떻게 다르지라는 거를 한 번도 체계적으로 학습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 채용 공고들을 좀 훑어보니까 힌트들이 나와 있네. 맞아. 안녕하세요. UX의 숲 너구리 고양이 버스케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는 고양이가 서비스 기획자 그리고 UX 기획자에 대해서 그 채용 공고와 직업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서비스 기획자 혹은 UX 기획자, 뭐 여러 가지로 불리기도 해요. UX 디자이너. 뭐 사실 명칭은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제 프로덕트의 기능을 정의하는 역할이에요. 기능이라 함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맨날 쓰는 배달 서비스 예를 들었을 때 어떤 배달 서비스 기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식을 주문하고 그렇죠. 주문하기 앞서서 상품을 탐색하고 고르는 과정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배달받을 주소나 뭐 개인정보를 추가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기능이에요. 이런 기능을 정의한다라고 해요. 이런 역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기능은 말 그대로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쓸지 시나리오를 정하고 그리고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화면이 되는 실제로 사용자가 쓰는 화면의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조금 더 역할을 쪼개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이 서비스나 제품의 목표와 이 기능을 정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는 그냥 정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기획 혼자 일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이해관계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데이터 분석이나 사용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점이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점에서 조금 더 잘해보자 라는 목표 설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기획 단계에 앞서서 근거를 마련하는 역할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컨센서스가 맞춰진다고 가정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화면 구조나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개발자와 디자이너들이 볼 수 있게 어떤 문서를 정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와이어프레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제 화면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화면 설계서라는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개발과 디자인이 들어갈 텐데 그랬을 때 전달하고 끝은 아니잖아요. 이 기획 의도가 잘 전달되는지 끝까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개발과 디자인 그리고 기획 간의 의견 조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마인드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균형적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용자 목표와 비즈니스 목표를 적당히 밀당을 하면서 더 가져갈 건 가져가고 버릴 건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제품이 나오기 전에 이제 품질이 의도된 바로 만들어졌는지 QA를 하는 과정까지 이런 전반적인 프로덕트를 초반부터 기획을 하고 또 기획된 게 잘 구현됐는지를 이제 검증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획자의 역할이 되게 프로젝트 초반에 목표 설정에서부터 이제 끝단에 QA, 품질 검사까지 전반적으로 전 과정에 좀 걸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 사용자 리서치가 어떤 시장 현황이나 고객들의 경험이 어떤지를 그 팀 내에서 이제 컨센서스를 맞추는 과정을 진행했으면 이제 기획자들은 이걸 실제 우리 조직이, 우리 팀이, 아니면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해결점을 구현해낼 것인가 이 과정으로 넘어간 다음 단계를 딱 진행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맞아. 인사이트를 내줬고 이제 여기서 넘겨받아서 그걸 실제로 구현하는. 그치. 구현을 위한 문제 해결을 초석을 다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JD 보기 전에 사실 이 기획 롤은 좀 중요한 관점으로 한번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 첫 번째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부적으로 직접 구축하는 회사들이 있지. 우리가 보통은
뭐 인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도 다 이제 내부에서 다 구축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진 회사들이니까 그런 어떤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 컨설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에이전시, 디자인 에이전시라고 부르는 회사가 있어. 이걸 왜 나눴냐면 이제 이 각각 이제 회사들이 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좀 달라. 그리고 그 포인트에 따라서 사실 JD에서도 중요하게 보이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JD의 내용도 조금 다른 거지. 자격 요건이라든지 우대 사항 같은 것들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이 존재해.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놨다고 보면 돼. 그랬을 때 인하우스라고 부르는 이 제품 서비스 구축하는 쪽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조직은 자체 조직에서 디자인 인력이 이미 구축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다들 인하우스 다니지만 내부에 디자인 조직 있고 개발 조직 있고 기획 조직 있고 다 마련이 돼 있잖아. 다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야? 이 사람들 사실 바로 그냥 이 제품을 위해서 몰입이 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냥 바로 세팅이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제품에 대해서 바로 협업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이렇게 조직도 잘 세팅됐다 보니까 어떤 개선 이슈라든지 우리가 목표를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데이터 보고 바로 그 다음날 고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특징이 있다고 보면 되고,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어떨까?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봤지만 디자인 에이전시 특징은 이제 외부의 어떤 클라이언트와 협업을 한다는 특징이 가장 있잖아. 내부적으로 조직이 잘 세팅되어 있는 회사에서 일을 준다기보다는 내부적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 중요성을 잘 몰라서 못했다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데 어떤 뭐 인력 세팅이라든지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쪽 디자인 쪽에 어떤 퀄리티가 잘 안 나오고 있었던 조직들, 이런 조직들에서 주로 많이 의뢰를 하기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중요한 역량은 결국은 어떤 UI든 UX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더 깊게 보여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서로 다른 회사가 만나서 협업을 하는 거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중요하게 보는 역량들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다. 그런 점들을 좀 설명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이제 왼쪽에 인하우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서비스 기획자와 UX 디자이너 혹은 UX 기획자 이런 잡 타이틀을 가진 이제 JD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뭐 UX 기획자, UX 디자이너 이런 워딩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잡 타이틀을 통해서 이제 업무 범위를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서비스 기획자 같은 경우는 뭐 간단히 얘기하면 데이터 분석, 그리고 뭐 기능 정의하고 전체 일정이나 품질 관리, 뭐 약간의 PM 롤을 같이 수행하는 조직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QA 및 운영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롤이라고 보면 되고, UX 디자이너 혹은 뭐 UX 기획자라고 하면 똑같이 데이터 분석을 좀 하는데 조금 더 사용자 관점에서 사용성 관점에서 좀 더 분석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UI 구조나 시나리오 설계를 하고 디자인과 개발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 그래서 사실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르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조직도 있고 사실은 한쪽이 없는 조직도 있어. UX 디자이너가 아예 없고 UX 디자이너가 해야 될 이런 시나리오 설계들을 서비스 기획자가 더 가져가는 경우도 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거는 조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제 이 두 가지를 굳이 좀 동시에 비교하자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반면에 디자인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업무의 또 한 가지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금 더 선행성 업무를 하느냐 아니면은 양산형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고, 선행성 업무 같은 경우는 전략이나 방향성을 좀 큰 방향을 도출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유저 리서처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런 리서치 능력까지도 같이 겸비한 그런 업무 능력이 좀 중요해지는 거고, 반면에 양산형 업무는 좀 더 설계 중심,
화면 구조와 케이스별로 어떤 케이스들을 꼼꼼하게 챙기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디자이너한테 잘 전달을 해서 디자이너가 놓치지 않고 모든 케이스를 대응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구조와 디자인을 짜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느냐 이런 걸로 좀 차이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한 점 있을까? 결국에는 서비스 기획자라는 저 서비스 플래너라는 역할은 조금 더 인하우스에서 자체 보유한 제품에 대한 어떤 분석이나 뭐 운영 같은 것들을 하기 때문에 에이전시나 컨설팅 회사에서는 뭐 크게 역할이 없는 거네. 그렇지. 그런 직군이 아예 좀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 아무래도 이제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서는 정해서 내려오지. 대부분은 우리는 대략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요. 라는 어떤 큰 가이드라인, 그 왓이 정해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기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시에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한다거나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고 보면 되고 다만 선행성 업무에서는 가끔씩 이 선행 리서치를 통해서 미래에는 그치.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 정도의 제안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당장에 이제 양산형 프로젝트에는 그런 식의 어떤 방향성까지 제시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면 돼. 보편적으로는. 근데 확실히 디자인 쪽도 인하우스나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랑 저런 컨설팅 에이전시에서 일할 때랑 역할 차이가 진짜 분명히 있어. 어떻게 있었어? 그건 다음 편에 내가 설명해줄게. 그래. 알겠어. 미리 들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할까? 아니야. 그럼 넘어가 볼까?